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수사 이후의 절차와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사 재판 전에 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로서는 너무 설레는 단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에게도 무죄가 가장 좋은 것이냐고 물으시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미 형사 재판 단계까지 와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무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고소를 당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라면 무죄가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와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형사 재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힘든 수사 단계를 거쳐온 것이거든요. 또 수사기관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또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 결정 또 기소 처분을 거쳐서 형사 재판까지 온 거거든요. 이렇게 형사 재판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고 또 불안한 과정입니다. 또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의뢰인의 그 긴 시간과 힘든 시간은 누가 보상할 건가요? 결론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은 형사 절차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 처분과 관련돼서 정식 기소를 의미하는 구공판, 구약식 이런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그 처분 결과에 구공판 또는 구약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 정식 기소는요, 검찰에서 여러분에게 당신 죄질이 좋지 않아서 징역형을 구형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죄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수사 단계를 종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낼 것인데요.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여러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은 검찰에서 그동안의 수사를 종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처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고 증거도 살펴보니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고, 불기소처분은 반대로 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라고 하고요.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죄가 안 됨이라고 하고요. 혐의는 있으나 유예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이 경우는 기소유예입니다.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권 없음, 이런 경우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요. 구공판 기소, 정식 기소라고 하고 또 구약식 기소, 약식 기소, 이 두 가지 종류의 처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공판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형사재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죄의 정도가 경미해서 법원에 벌금형을 구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낼 것이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해서 형사재판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는다면 법원에서는 검찰의 약식 공소장을 토대로 판단해서 약식명령, 벌금을 내릴 것이고요.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정식 재판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보내줄 건데요. 여러분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경우, 약식명령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등본을 성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한번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형사재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재판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게 되면요, 상당히 당황하실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 진행되어야 될 정해진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형사재판, 공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등록 기존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런 입장을 듣는 시간이 있고요. 이후에 검사가 증거 목록이라는 걸 제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된 증거 목록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의견을 표시하고 본격적으로 증거조사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증거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서 인정된 증거가 아니면 판사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또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다면 수사 단계에서 좀 불합리하게 수집된 증거라거나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좀 부인하는 그런 증거조사에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는 구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죠. 검사가 몇 년형을 구형을 했다. 검사가 판사에게 이 피고인은 몇 년형에 처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구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에 대응해서 왜 이 피고인이 무죄가 되어야 되는지, 왜 억울한지를 변론을 하고 또 이후에 피고인은 최후 진술까지 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양형을 좀 줄여주십시다라고 부탁하는 최후 진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사재판 단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사재판을 종결하면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게 되고요.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유죄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첫 번째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 증거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이라는 건요, 검사가 형사재판에 제출할 증거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를 거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기록들을 하나로 편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기록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는 사실 이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형사 기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어떤 수사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기록들이, 어떤 입증 자료들이 자기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드디어 이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단계가 형사재판 단계예요. 간혹 가다가 나한테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기소처분이 나왔다, 내가 유죄가 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는 형사 증거 기록을 열람해 보았느냐, 알고 있으신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게 없느냐, 확인을 해보셨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형사 증거 기록을 열람 등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각 검찰청에는 열람등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통지서를 보낸 검찰청의 열람등사실로 방문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후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다시 지정한 날짜에 기록 열람 내지 등사를 하러 오시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면 열람등사를 하게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셨다면 기록을 기초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증거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지? 공판기일에 형사법정에 가셔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후 변론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는 거지 말만 믿고 무죄를 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점이 억울한지 증거들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를 부동의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증거 의견을 밝히는 절차는 매우 간단한데요. 검사가 공판 절차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 증거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동의하는 증거를 재판장님께 구두로 밝히시면 됩니다. 자,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시작되고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를 들어서 5번 참고인 김땡땡에 대한 진술조서, 6번 참고인 이땡땡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만일 사전에 증거 의견을 정리하셨다면 미리 의견서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만약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자신의 형사 기록을 확인하시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요. 증거에 대한 입장 역시 밝혀야 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형사재판의 핵심이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